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앞서도 언급됐습니다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황교안 테마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범보수 대선 주자 선호도 1위를 하고 있는 황교안 전 총리와 연관이 있는 회사라며 연일 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황 전 총리가 2009년 대구 고검장 일때 만든 모임과 관련이 있었는데요. 공직자 윤리를 저버린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이 모임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대구방송 TBC 주식이 일주일 만에 80% 넘게 올랐습니다. 지난 16일부터 거래량과 주가가 폭증했습니다. 같은 날 대구백화점 주식도 20% 올랐습니다. 대구에 있는 기계 부품 회사인 아세아텍도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이들 회사 공통점은 대구 기업이라는 점 말고 또 있었습니다. 회사 대표나 관계자가 황교안 전 총리와 기독교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기독 CEO 클럽은 황교안 전 총리가 이곳 대구 고등검찰청 검사장일 때 직접 만들었습니다. 지역 검찰수장이 기업 대표들을 불러 모아 모임을 만든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검사 윤리 강령은 검사가 직무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과 교류하지 못하게 정했습니다. 모임 회원들은 검찰의 감시를 받아야 할 기업 대표, 대학 총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취재진은 황교안 테마주의 진원지인 기독교 모임에 직접 가봤습니다. 이름은 대구 기독 CEO 클럽, 매달 한 차례 조찬 기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임에는 대구백화점, 아세아텍 등 대구 기업 임원과 지자체장, 대학교 총장 등 30여 명이 회원입니다. 이들은 황교안 테마주를 부인합니다. 그 자웅은 전혀 황 총리와 그런 연관 지으실 필요도 없고. 다만 이들은 황교안 전 총리가 대구 기독 CEO 클럽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아마 대구를 상당히 사랑하셨어요. 자기가 뭐 정치에 별로 꿈도 당시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이 순수하게 했는데. 황교안 전 총리는 지난해 100회째 모임에도 참석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지난 2017년에는 전국 간증 집회를 대구에서 처음 시작하면서 이 모임에도 들렀습니다. 대구 고검장으로서 열심히 하시는 것 못지않게 대구에 계신 우리 크리스천들과 함께 제가 생활하고 또 소통하고 또 모임도 만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자유한국당에 입당하고 당권 경쟁을 시작하자 어제 첫 방문지를 대구로 선택할 정도로 대구를 정치 토대로 삼고 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모든 논란을 부인했습니다. 그 지역에 헌신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마음에서 만들어진 거고 그걸 그렇게 폄훼하는 거는 우리 사회가 선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고 막으려는 생각. 자유한국당 입당으로 대선 행보에 시동을 건 황교안 전 총리가 검사 시절 공직자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크나큰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 달서구청 간부들이 구청장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돈을 거뒀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명목은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것이지만 이른바 악성 민원인이 더 이상 구청장을 찾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윤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대구 달서구청 직원자율회 회의 자료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특정 구민 한 명을 위해 공무원 한 명당 5,000원에서 10,000원씩 모금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월광 수변공원 자판기 수익금 200만 원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구민이 받은 돈은 1,000만 원으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같은 공적인 기관을 통해서가 아니라 현금으로 직접 전달됐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된다. 분명 기독교는 그 모금을 왜 그 토지 보상 관련 그런 민원인데 그래 불법 사용하느냐. 돈을 받은 민원인은 토지 보상 업무에 불만을 품고 1년 이상 때를 가리지 않고 구청장실을 찾았습니다. 달서구청이 이 민원인을 구청장실에 그만 오도록 하기 위해 직원들의 돈을 거뒀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우이웃 돕기라는 명목이었지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도 아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공무집행 방해나 정당한 조치를 취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그 밑에
스위치를 못 알아채 갖고 집부와 직원들이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건 그거는 돈을 받은 민원인은 더는 구청장실에 오지 않았고 모금을 주도한 당시 주요 간부들은 이번 인사에서 대부분 승진했습니다. 그 개인적인 사정이 굉장히 안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이전에 한 사람이 어떤 그런 우리 공적인 이해를 하면서 나름대로 해당 간부들은 이태웅 구청장의 지시 없이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돈을 거뒀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해외 연수 추태 파문과 관련해 예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오는 25일 2차 회의를 열어 징계 대상자인 박종철, 권도식, 이형식 의원 3명의 소명을 듣습니다. 윤리특위는 오는 30일 3차 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다음 달 1일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해 징계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징계는 제명, 30일 이내 출석 정지, 경고, 사과, 4종류며 의원직이 박탈되는 제명은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합니다. 구미 나홀로 시험 사건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은 학력경시대회 시험지 사전 유출로 무리를 빚은 구미 현일중학교 교장과 고등학교 교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구체적 의혹을 밝히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나홀로 시험 특혜 시비가인 구미 현일중고등학교에 대한 경찰 수사가 3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은 시험의 공정하고 정당한 활동과 학교 업무를 방해했다며 현일중학교 교감과 현일고등학교 교감에게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현일중 교장은 지난해 학력 경시대회를 앞두고 현일고등학교 교감에게 중3 아들이 경시대회 사흘 전에 혼자 시험을 보도록 부탁했습니다. 현일고 교감은 한 번 거절했지만 결국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학력 고사든 뭐든 우리가 이렇게 계획서, 사업 계획서 뭐든 계획서를 만들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기간 장애 결제를 맡을 거 아닙니까? 경찰은 다른 혐의를 밝히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거의 온 가족이 현일 중고등학교에서 일한 만큼 나홀로 시험을 위한 사전 공모나 조직적인 결탁 가능성이 있었지만 수사로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특혜 시험을 본 중학교 교장 아들이 이 밖에 어떤 혜택이나 특혜를 본지도 찾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특정을 노리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해왔는 거고. 구미 현일 중고등학교 나홀로 시험 사건은 가족 경영을 하는 사학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부정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로 족벌 사학의 민낯을 낱낱이 밝히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줬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정부의 상주보, 낙담보, 수문 개방과 관련해 인접시군 자치단체장들이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상주시와 예천, 의성군 자치단체장들은 어제 간담회를 하고 수질 모니터링을 위해 보호 개방을 수용하는 대신 상수도와 영농, 관광사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모니터링을 중단할 것 등을 전제 조건으로 요구했습니다. 보호 개방 일정과 방법은 지자체와 주민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사흘째 홍역 추가 환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18일 동구 한 소아청소년과를 방문한 생후 9개월 된 유아가 16번째로 홍역에 걸린 뒤로는 새로 환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역 확진 환자 16명 가운데 1명은 입원 치료 중이고 15명은 모두 퇴원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대구와 경기 지역에서 나온 홍역 바이러스 유전형이 달라 직접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 문화방송이 집중적으로 보도한 천주교 대구대교구의 검은 비리 의혹이 한국기자협회가 선정한 제340회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습니다. 신병철 한보욱 기자가 취재한 이 보도는 대구 시립희망원 폭행치사 의혹과 노예 노동, 사무공제회의 돈 세탁 의혹, 천주교 골프장의 불법 미인가 회원권 운영, 대구 가톨릭대에서 조성된 비자금이 교구로 유입된 의혹 등을 다뤘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오늘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시상식을 열어 상패와 부상 등을 전달했습니다.
경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9 구조 출동은 5만 3천여 건으로 2017년 4만 6천여 건보다 10% 늘어 9분 47초마다 한 차례씩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현장 구조는 벌집 제거가 1만 6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물 포획이 6,290건, 교통사고가 5천여 건, 화재 현장 인명 구조가 3,500여 건 순이었습니다. 오전 9시에서 낮 12시 사이에 구조 활동이 가장 많았습니다. 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는 자기 손가락을 일부러 부러뜨려 보험금을 타낸 56살 A씨를 사기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